여러분은 미국이 왜 갑자기 자신의 독점 기술을 한국과 나누려 하는지 그 진짜 속내를 알고 계십니까? 세계 항공엔진 시장을 99% 장악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최근 한국에 보낸 긴급 제안서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사실상의 항복 선언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이 흐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우방국 간의 따뜻한 기술 협력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월가와 방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위산업, 그 중에서도 항공엔진 분야는 철저한 손자독식의 세계이며 2등에게는 그 어떤 곡물도 떨어지지 않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미국 GE가 스스로 빗장을 풀고 한국의 KF-21 보라매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을 단순한 구매자이자 하청 기지로만 취급했던 그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태도를 180도 바꿨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임계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기술 통제권의 역설이라 부르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이 KF-16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 식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 구매한 전투기였지만 핵심 소프트웨어와 엔진은 소위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뜯어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단순한 고장조차 미국 본사의 기술자가 올 때까지 몇 달을 손가락만 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2011년 발생한 타이거 아이 무단분해 의심 사건이었습니다. 미군 조사단은 한국 공군부대를 범죄 현장 수사하듯 들이닥쳤고 우리 기술진을 잠재적 기술 절도범으로 취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내 마음대로 열어볼 권리조차 없다는 그 참담한 현실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분노와 오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복수는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은 항공엔진의 심장이라 불리는 블레이드 기술에서 섭씨 1680도의 고열을 견디는 특수압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F-22 랩터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를 상회하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도달한 기술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 비웃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소재 기술의 자립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닙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 전투기를 팔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7년부터 무려 3조 3,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엔진 독자 개발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GE 경영진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을 겁니다. 한국이 진짜로 독자 엔진을 달고 날아오르는 순간 그들의 아시아 시장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레딧과 같은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한다면 무조건 해낸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쟁국들의 처참한 실패 사례가 한국의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인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1980년대부터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 개발에 구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무려 33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핵심인 엔진은 여전히 미국산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지만 기술 자립은커녕 부품 종속만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 루벤 존스는 이를 두고 인도가 허공에 돈을 뿌리는 동안 한국은 F-16급 성능을 넘어선 KF-21을 단 10년 만에 만들어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그들은 항공 불기를 외치며 지난 10년간 약 58조 원을 엔진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차세대 스텔스기 젠35의 비행 영상에서 검은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며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첨도 아니라 자랑하던 젠16D 전자전기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해 10여 명의 정비사가 사다리를 들고 뛰어가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F-15가 버튼 하나로 내장형 사다리를 전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겉모습만 베꼈지 디테일한 기술력은 아직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헤매는 사이 한국은 초음속 훈련기 T-50부터 시작해 FA-50 그리고 KF-21까지 완벽한 단계별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기 통합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경전투기 FA-50이 수출 시장에서 승승장구하자 미국은 자국산 암람미사일의 통합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 코드를 연동해주지 않으면 깡통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MBDA사가 제작한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더 길고 정확도가 높은 유럽산 미사일을 FA-50에 통합해버리자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막으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이 막으면 독자 개발을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이 가진 무서운 유연성입니다. FA-90에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된다는 소식에 가장 환호한 것은 중동 국가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에 신물이 난 상태였고 미국의 간섭 없이 운용 가능한 고성능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중동의 오일머니를 쓸어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전투기를 잘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카이가 공개한 개념도는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FA-50이 무인기 편대를 거느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6세대 전투기에서나 가능한 개념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유인기가 뒤에서 지휘를 하고 무인기가 앞장서서 정찰과 타격을 수행하는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전투 효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줍니다. 혹자는 FA-50이 스텔스 기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다릅니다. 비싼 스텔스 도료를 기체 전체에 바르는 대신 저피탐 설계가 적용된 무인기를 앞세우고 FA-50 본체에는 KF-21급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전자적 스텔스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는 수천억 원짜리 F-35를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중소국가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로코, 필리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은 확실하면서도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GE는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했을까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KF-21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자신들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엔진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은 미국의 수출 승인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곧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정면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E의 공동 개발 제안은 한국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의 완전한 독립을 늦추고 숟가락을 얹어 이익을 공유하려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의 손을 잡고 안정적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소 험난하더라도 완전한 기술 자주 독립의 길을 갈 것인가? 과거라면 감지덕지하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의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아 독자 개발을 멈춘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류 국가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폴란드를 넘어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이제는 미국의 안방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로 증명된 지상군의 위용이 이제는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그 활용점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주권과 미래 먹거리가 걸린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불과 30년 전 부품 하나를 뜯어보지 못해 서름을 삼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엔진 제작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우연히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닙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 불을 밝히며 땀 흘린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미국 GE의 제안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인증서입니다. 방산 기술의 발전은 곧 경제의 흐름을 바꿉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이끌었듯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잃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기술이 곧 권력이며 자주국방이 최고의 경제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 엔진의 꿈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리를 택해 그들과 손을 잡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